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자매방송 정치 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벌써 꽃피는 3월이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바로 옆 도시 부산과 경남 일대에는 벌써 매화가 피어나고 벚꽃 개화 소식도 조금씩 들려옵니다. 이런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주도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책임져야 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본인들이 먼저 땅 알박기를 하고 그 땅에 신도시 계획을 세워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어 일반 서민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 의혹으로 인해 여당과 대통령, 특히 4월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 하도 긁어서 구멍이 뚫리기 직전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열받고 슬퍼지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정치 팩토리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분노에 가득 차는 소식으로 가득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그 분노에 저희가 하나를 더 올릴까 합니다. 저희가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해설가 이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울산 남구의 현안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암울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화창한 봄날 모두 힘내십시오. 네, 인사 다 마쳤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울산 남구청장 후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 시민공동행동 김진석 후보를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죠. 손호국 남구청장 후보를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십니다. 김 PD가 주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연락, 통화, 문자 다 보내는데 이 후보님께서는 직접 투표 당사자이신 시민들을 만나기에 바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와 지금 인터뷰를 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좀 같이 나오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사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게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서동욱 후보자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후보에 나오셨고 또 어떠한 의혹이 있는지 패널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그리고 최덕종 남구의회 의원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치푹 1부 시작하죠. 정치 푹!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전 남구청장 서동욱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고통과 인내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엄해와 모락에 울분을 삼켜야 했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도 쳤습니다. 제가 남구청장 재직 시 구상하고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조차 진척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잘한 것은 내덕이고 잘못한 것은 모두 과거 탓, 남 탓이라고 둘러대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태도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스토리는 지난 2월 25일 서동욱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의 기자회견 인서트를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서동욱 후보자가 누구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태임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04년 울산 남구의원 재보궐선거로 등장하셨고요. 이후 2006년에 재선에 성공, 2010년 3선에 성공하셔서 2014년까지 울산 남구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4년 울산 남구청장으로 당선되어서 남구청장을 역임하셨고 2018년에는 현재 전 남구청장인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1,300여 차로 2등을 하여 낙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로 등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동욱 후보는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제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그리고 최덕종 남구의회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간단히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승진을 해가지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 최덕종 의원입니다. 옥동 신정사동 지역구고요. 주민들을 열심히 만나고자 하는데 또 이런 귀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 텐데요. 이 서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전임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선거의 책임은 김진규 전 청장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출마 선언문에서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시민 불통 등 측면에 있어서는 또 과거의 획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변화된 시민의 기대라든가 변화된 정치적 욕구를 남지 못하고 있는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조금 아쉬움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정책 그러니까 자기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정체돼 있고 그래서 지금 슬로건을 리메이킹 남구라고 내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리메이크라는 사전적 의미는 보통 영화나 음악, 드라마를 한번 했는데 제목과 내용을 똑같이 해서 다시 한번 만든다는 뜻이 리메이크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동욱 청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굵직굵직한 전시성 토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창 냉동창고, 네. 왕생이길 또는 동굴피아 같은 이런 과욕이 앞선 예산 낭비성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표로 리메이크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이런 출마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서 되게 세게 말씀을 주시는데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리메이크는 흥행작에 대해서 보통 리메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자기는 그 후보님께서는 자기가 다 전부 다 흥행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드는 바이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 후보자님은 어떤 이력과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서동욱 전 후보님이 이제 시의원으로도 활동하셨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시의원에 대한 또 비판 감시 활동을 하면서 쭉 좀 지켜봤습니다만은 시의원으로 재직하실 때는 뭐 조례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들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지지 않았다. 근데 뭐 현재 그 당시와 비교해가지고 민선 7기 의원들 활동과 비교해 본다면은 좀 특히나 이제 의원들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조례 발의일 것 같은데 네. 그런 활동들이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음. 구청장 활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분들이 보여주셨으니까는 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의원 활동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최덕종 의원님은 같이 임기 내에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이 어떻단 말을 사실은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네. 함께 이제 기간에 의정 활동하셨던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되게 열정적이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열정적이다. 예. 그래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네네. 부분이 그 열정이 너무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낭비성이라고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그런 성향이 있으셨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청취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사실 이놈의 세창 냉동창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시민연대에서도 고소고발하고 되게 얘기는 많은데 이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또 A팩토리라고 이름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서 시민들이 이게 뭐지 하실 만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43년이 넘은 이제 냉동창고를 활용해가지고 애초에는 이제 울산 공업센터 기훈식 기념관으로 짓겠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울산을 이제 공업도시로 선전하면서 네. 기훈식 그 자리 그 근처에 했거든요.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념하는 기훈식을 잡겠다, 센터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 바로 바뀌어가지고요. 2017년도에는 예술창작소 해가지고 사업명과 내용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시 2019년도에 장생포 A팩토리로 명칭과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장생포 문화창고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개관은 올해 4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 바뀌고 있네요. 네,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제목이 도대체 뭔가 사업명이 네. 뭔가 굉장히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가지고도 관련한 세부 영역도 적어도 8번 내지 9번 계속 바뀌면서 사업의 뜻 구체성이 좀 굉장히 떨어졌던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4년간 거의 5년이죠. 네. 8번에서 9번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러한 사업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 맥락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땅을 먼저 사놓고 그에 네. 맞는 개념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사업들이 바뀌지 않았는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땅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계획 세우고 그럼 4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는 예산도 위월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주요하게 본다면은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냉동 창고니까 네. 큰 세입을 받아와가지고 얼음 테마를 짓겠다. 네. 민정 유치해가지고 네. 당연히 아무도 안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컨셉을 취소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울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불러가지고 연습실로 쓰겠다. 그게다 시민들로 불러드리겠다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최덕정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이게 남구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 애초에 그 서동욱 남구청장 시절에 냈던 그 계획에 계속의 변경이 됐었나요? 이 계획 자체가? 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그 당시에 정부에서 폐 공장을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 방금 우리 처장이 말씀하셨던 듯이 이거는 제가 볼 땐 첫 단추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네. 처음에 사실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네. 또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아시다시피 2016년에 초반에 사업 계획서를 급하게 작성을 하고 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넣지 않은 상태로 추경에 투자 심사 대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살펴보면은 여러 의원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그 발파 기념식 했던 장소가 KEP인가 그 장소가 있었는데 네. 그 장소도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세창 냉동 창고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상징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크게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네. 두 번째는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에 대한 또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취약하지 않나. 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고 또 해수면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부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어찌 됐든 이게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소수였고 네. 이게 이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죠. 이게 예외 조항에 들어갈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네. 그런데 이제 울산시랄지 또 다른 구군의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조금 부지기수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우리가 마음은 들지만은 이게 또 불법이었다고 제기하기도 힘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은 의회에서 투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예산을 심사해서 넘긴 모든 절차적인 거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형식은 갖춘 거네요. 예, 완벽하게 갖췄다고. 그러면 당시에 남구회는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분들이 주축이셨나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열정이 좋은 남구청장과 같은 당에 있으신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거지. 네,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열정이 많으신 분과 이제 의기투합해서
잘 그냥 바로바로 진행시키신 거네요. 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집행부의 견제고 네. 감시일 텐데 네, 이게 돈이 아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데 그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원상복구 권고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또 울산 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 이제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 타당성 그리고 절차 과정의 신빙성 문제로 지난해 6월달에 신문고위원회에 지명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은 4년간 3차례 걸쳐가지고 사업 목적 변경 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지연이 나타나면서 사업 타당성 그리고 예산 운용의 한목적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한 시민들 피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운영 과정 속에서도 공공성과 그리가 먼저 적자가 예상된다. 네, 물론 제 행정이 하는 부분들, 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건강한 적자, 또 네. 필요한 적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건설 통해 가지고 밝혀달라를 했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약간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분명히 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네. 그 투명의 심사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후에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 감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냉동 창고로 하다 보니까는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는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항만 시설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박들이 지금 거기다가 선박을 계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항만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만공사 측에서는 지금 당장 배들이 그 선박장으로 쓰고 있는데 펜스를 치게 된다면은 할 수가 없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 펜스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현장에 가보시게 된다면은 참 이게 바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가지고 네. 감사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실제로 이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잖아요. 이 정부 기관이고 국가기관에서 이걸 원상복구하라라고 공고를 했을 때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현재 남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제동을 걸 방법이 없었을까 과연? 실제로 이제 다음 달이면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게 첫 잔추가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김진규 청장이 들어와서 참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아까 얼음 테마파크 이것도 사실은 김진규 청장이 와서 새롭게 저희가 이게 추진해 보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금 생각하면 행정적 소모였죠. 그럼 이제 손을 댈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적 낭비가 되고 그래서 원래는 계획상으로 2017년 12월에 이게 준공이 되도록 돼 있는데 3년 넘게 지났네요. 그렇죠. 3년 넘게 이런 끌고 왔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그만둘 것인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이왕 100억까지 넘게 또 예산이 투입됐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고래문화 특구 지역이잖아요. 장생포 네. 일원이.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1,몇백억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남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남구 관광과 문화로 새롭게 이렇게 남구가 일어설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살려야 되는 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버스를 20분 간격으로 거기 세창 냉동 창고를 지나서 고래문화 특구를 운행하는 그런 이제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 문제 첫 단추 잘못 낀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남구 주민들의 이 예산이 100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고 네. 또 거기에 투입된 1,몇백억이라는 돈 그래서 거기가 남구 발전을 위해서 또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른 후보자님들 모셨을 때 이야기를 좀 못 물어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예. 그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예, 예. 김석겸 후보자님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고래문화 생태 체험관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미포 부지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남구의 거기 관광에 포인트를 둔 그 지역의 네. 활성화에 대해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석겸 후보자는 남구청장, 부구청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 얘기하실 때도 계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면담회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분도 이제 시민단체들,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과정 한번 거쳤거든요. 그 네, 과정 네. 속에서 약간 부정적 입장을 필요하셨지만 또 그분이 이제 물러나시고 다음으로 또 오신 부구청장님은 계속 고한다. 감사 결과 나왔을 때 그대로 반박하고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금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질문 태인 씨 해주시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신문고위원회의 감사 내용이랑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문제 그리고 진행 과정성 여러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들은 절차적으로 위법가 있다 결론이 나왔는데요. 제 검찰에 고발할 때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 네. 더 집중해가지고 이게 고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부지 매입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중기 지방 제작 계획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통과가 하고 이제 통과되었거든요. 네. 네. 근데 행정 일반적인 사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부적절하다. 물론 사후적으로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네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평가해가지고 이번에 내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달라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접한 바다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신문고위에서는 안전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 사업은 1차적으로는 백지화해라. 네. 라는 경우가 나왔고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만일 백지화 어렵다면은 안전시설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운영하라. 네. 그 권고를 나왔죠. 아마 신문고위원회는 1차적으로는 백지화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공기관에서 사업 완공 단계에 있는 사업들 이렇게 하기가 백지화라고 하는 권고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만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사실 같습니다. 안전시설 확보가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안전시설 확보를 이제 해서 운영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백지화하라는 거와 거의 다름없는 걸로 해석이 네.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 최덕정 위원장님을 괴롭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라는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서 남구의회에서 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논의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이라도 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전 구청장, 서동욱 구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이거 백지화하라 이런 공고도 아주 이례적이고요. 그러면 남구의회에서 과거에 검토했던 형식적인 절차는 다 갖춰서 좀 어렵다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 건데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예, 아주 뭐 동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 매입이랄지 첫 단추에 낀 거에 대한 의혹들과 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되고 그 부분을 또 고발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찰의 신속한 조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 하나는 또한 또 투입된 100억이라는 돈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리모델링이 다 마쳐지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고 또 예술 문화에 관한 남구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에 그 에이펙토리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또 장생포 문화특구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심사숙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단체장이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명령을 또는
방침을 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 일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고생하신 또 직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백지화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의회의 가장 큰 힘이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에 대한 심사 및 이거를 집행을 그 구청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집행한 거를 심사를 하고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사업 자체를 이제 뭐 벌려가는 내용으로 아마 집행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벌려가는 거를 잠시 유지 정도로만 예산안을 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서. 예. 지금 이번에 3월 17일부터 저희들 임시회가 있고 그 네. 임시회에 이 세창 냉동창고 운영 관리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7억 5천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러면 수익성이랄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뭐 전시회랄지 또는 뭐 작품 활동 이런 부분으로 인한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네. 한 5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정상화가 된다면 혹시 1억 한 2, 3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수익을. 예. 아. 그러면은 100억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와.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항상 수익성만 따질 수 없는 네, 아까 부분이거든요. 뭐 건강한 적자라고도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남구를 위해서 전체적인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네. 그리고 또 남구민들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남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가는 중요한 또 모티브가 된다면 사실은 그 투자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또 관련 민간 단체에 따라 이걸 운영할 사람들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직 미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고 꼭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네. 다- 현 사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의 어떤 민주당 의회 예. 약간은 고록스러운 점도 있고 네. 한편으로 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재창 사업이 시작될 때 소동욱 전 의원 때 시작했습니다만은 출발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신문고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김진규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네. 전 구청 사업을 모두 다 뒤집어할 수는 없겠지만 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하자라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전 서동욱 의원 있을 때 문제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 한 명, 그때는 유일하게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또 의회가 바뀌고 다수를 차지한 과정 속에서 이전에 했던 집행부 자기네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립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좀 살펴보고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현재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사업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들을 현재의 남구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네.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편으로도 조금은 시민분들에게 좀 발언해야 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지금 장생포 아트스테이 근처이지 않습니까? 세창 냉동 창고가. 그런 장생포 아트스테이가 문화를 향유해야 될 청년에게는 거지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디 세창 냉동 창고에 들어간 혈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세금이 들어가서 장생포 아트스테이의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에 대해서 좀 심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행정부의 요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이 있고요. 네, 다음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을 지낸 서 후보자는 이제 세창 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와 울산시민연대의 검찰 고발 등 일련의 행위는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감사와 울산시민연대의 검초 고발을 문제 삼고 있어서 이거 서 후보자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살 피하기, 짐 떠넘기로 보여지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지속으로 해왔던 사업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한편으로 인정합니다만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한편으로 가장 본인이 답해야 할 부분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됐는가에 그렇죠. 대해 가지고 왜 땅부터 사놓고 사업 진행했는가. 네. 43년 정도 되는 이제 한 해가 또 지났으니까 44년, 45년 정도가 되는 낡은 건물을 왜 샀는가. 그 많은 부지 돈을 주고 매입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부지 매입 비용은 20억인데 낡았고 또 네. 당시로는 뭐 내진 설계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게 권력에 대한 일단 답을 했어야 됐고 결국 종국적으로는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타당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 이게 뭐 부지 매입 비용만 25억과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이 10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1년의 수익이 한 1억 5천 정도, 1억 정도 말씀하셨나요? 그게 이제 정확한 추계가 된 게 아니고 네. 이제 잠정적으로 예측을 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딱 이 세창 냉동 창고 리모델링 사업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이게 뭐 이게 이제 영감을 받은 거는 부산의 F1963 지금 코스트코 옆에 있는 그렇죠. 그 약간 문화 창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고 강릉의 테라로사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로드뷰나 사진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공간으로서는 사용이 안 되고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왜 그 부지를 샀으며 또 항만공사랑 왜 의견 조율도 안 했고 남구의회와 남구청장이 바로 진행했는지 시민의 입장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문제거든요. 조금 더 곁들이면은 부산 그 테라로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넓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설. 네. 그러니까 서점이나 그다음에 그 커피 전문점.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둘레길. 네. 이렇게 되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땅은 로드뷰로만 봤을 때도 건물 폭도 너무 좁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말 사업을 할까? 아무리 남구가 고래 문화 마을을 키운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건 남구의회에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모이면은 그 의논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사실 참 그 어려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 제가 이제 좀 세게 말해서 민주당 맨날 내 싫어할 것 같은데 민주당 요즘 욕하는 게 들려 나한테. 그 사실 저도 인정을 해요. 이 완공 단계까지 오면은 건드리기 싫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집권을 하고 있다면 한 의회를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저는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도 남구의회에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 건 분명히 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디스투파느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겠지만 네.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 의원님 몰아붙이려고 만든 방송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질책을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기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당시에 저희들 의회 구성이 7대 7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 쪽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한 발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있잖아요. 예. 의회 내 정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남구 구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 완공 100% 다 해놓은 거 국민투표에 붙여서 예. 멈췄거든요. 예. 실제로 남구 세창 이 냉동창고 같은 경우 출발부터도 문제였고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관이 나서서 이건 원상회복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실제로 이건 남구 주민들한테 수기 과정 거쳐가지고 주민투표로 다시 결정하자라고
해도 될 만한 사안이었다. 남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이걸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전 여전히 좀 들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이 백지화해라 검사기관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권고 사항이 때문에 구청장에서는 뭐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럼요. 뻔뻔하게 뭐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투표로 뭐 하자 사업 지출을 하자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국비를 들어간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아유, 맞습니다. 계속 앞으로 매몰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진전된 고민들 좀 대안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의회와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생기게 된 계기는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단추 잘못 낀 걸 수습 이리저리 수습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수에 악수를 더 하고 악수에 있어요. 악수에 만질수록 네. 주무를수록 이 문제가 예. 커지게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그분이 다시 이제 남구청장 후보로 나오셨으니 이제 구민들의 투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저 일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면 구청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문이 결국에는 국가랑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드러난 정황 같은 게 없나요? 행정 절차가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것들은 확인되었고 행정 절차 신문고위원회도 순서라는 거는 저희가 그 뭐고 이제 절차법 행정 절차법을 배울 때 이거는 딱 들어맞아야 된다. 맞아요. 거의 조건부가 안 맞습니다. 들어간다. 라는 거를 수도 없이 배워요. 네, 공무원들이 그 법을 배우시긴 했겠죠.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걸요. 네, 신문고위원회 내용도 보긴다면은 나왔던 것들이 왜 부지를 사야 되느냐. 그렇죠. 사업 그렇죠. 계획이 나와가지고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 내놔봐라 할 때는 없는 거죠. 사업 계획이 없이 부지 먼저 산 정도만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구청 입장에서는 뭐 부득이한 사유로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추진했던 실무자들이 현재 네. 남구청의 어떤 결정권에 있는 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과장이든 뭐 그 이상 국장분이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 징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 방어를 넘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들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도 일부 마무리 하시면서 이 내용 조금만 보충해 주시죠. 예, 그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감할 때도 제 상임위가 아니지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박인석 의원님을 통해서 되게 많이 지적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방어를 할 때는 거의 완벽한 모든 걸 갖추고 방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과 의심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리하게 시작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 이런 100억 가량 어떤 사업이 들어갈 때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기 과정도 필요하고 또 의견 검토도 하고 하다못해 공청이라도 한번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성향의 단체장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구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충실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옛날 우리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주민과 소통하는 첫 단추가 필요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뭐 세창 냉동 창고로 거의 뭐 한 30분을 다 채웠는데 저희 2부에서는 이제 서동욱 후보자가 어떠한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그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 후보자님 안 나오면 입골당해요. 네, 뭐 이거라도 들으셨으면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요. 2부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